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힙업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 종류의 힙업 운동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힙업 운동들이 사실은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만 발달시켜 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엉덩이 근육을 조금 살펴보자면 크게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근육은 골반 뒷면에서부터 옆면까지 약간 골반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의 액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뒤로 찰 때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둔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뒤로 차는 형태를 고관절을 신전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신전시킬 때에 대둔근뿐만 아니라 햄스트링과 이제 척추 기립근까지 조금 보조해서 함께 합을 이뤄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제 하체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리를 뒤로 찰 때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되는데 대둔근이 작용을 하지 않고 햄스트링만 주로 작용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쉽게 말해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거는 대둔근이 쓰여야 되는 순간에 대둔근을 쓰지 않고 조금 보조근을 주된 근육으로 근육 불균형 때문에 그렇게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자, 앞서 엉덩이가 쓰여야 할 때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한 상태, 그거를 이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이런 형태로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굉장히 긴 분들에게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게 되면 지금 내 엉덩이 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펑퍼짐하게 퍼지게 되면서 의자에 이렇게 그냥 축 처져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돼요. 근육이 이렇게 딱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퍼져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몸은 적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가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근력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엉덩이 감각, 우리가 힘을 주는 그런 감각들까지도 약간 저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요. 무릎을 구부리고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햄스트링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항상 이렇게 구부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오래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게 되다 보니까 햄스트링 근육은 조금 좀 이렇게 타이트해지고 뻣뻣해지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근육에 엉덩이는 퍼져 있게 되고 햄스트링 근육은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불균형한 패턴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와 같이 동작을 할 때에 엉덩이는 순간 힘을 주는 방법, 근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힘을 주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항상 좀 긴장 상태에 놓여있던 햄스트링이 엉덩이가 일을 안 하니까 대신해서 좀 일을 해주게 되는 그런 불균형한 패턴이 발전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균형한 패턴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면 대둔근은 계속해서 쇠퇴해 갈 거고 햄스트링만 계속해서 우세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반복이 됐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엉덩이 근육의 기능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엉덩이 근육은 미적으로 봤을 때 예쁘고 딱 탄탄한 힙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충격 흡수 역할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에 하지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우리 그 엉덩이 근육에서 분산을 시켜주면서 허리로 올라가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확실하게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엉덩이의 근력이 그렇게 소실이 된다면 그런 스트레스 분산을 해주는 역할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기능들도 있겠지만 그 골반 중앙에서 딱 잡아주는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허리로 올라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커지게 되면서 허리 통증으로 조금 발전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또 고관절에 붙어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루 중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관절이 고관절, 뭐 무릎, 발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약간 미세한 어떤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양옆에 붙어있는 중둔근이 고관절의 안정성을 조금 담당을 해주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보행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이기도 해요. 이제 추가로는 우리가 골반이 쉽게 틀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력이 저하가 온다면. 왜냐면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근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근육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근손실이 되다 보면 골반이 또 쉽게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둔근이. 그리고 햄스트링이 계속 우세한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된다면요. 그 햄스트링은 이제 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게 이제 좌골에 붙어 있어서 그게 이제 근육이 좀 짧아지고 긴장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골반을 이렇게 뒤로 후방경사 포스테리어 틸트 시키면서 우리가 요추가 원래 이렇게 앞쪽으로 로더시스 커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 햄스트링 때문에 골반이 후방경사 됨으로써 요추도 이렇게 플렉스 되면서 일자 허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체형적인 변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이 우세, 햄스트링이 우세하고 대둔근 사용이 저하된 패턴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패턴 교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패턴 교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속하게 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가 과연 엉덩이 기억 상실증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 편하게 엎드려 두시고요. 상체는 긴장을 하지 않게 편하게 양손 포개서 머리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무 다리나 하나 딱 들어보세요. 다리를 평행하게 둔 상태에서. 다리를 든 상태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함께 이렇게 단축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햄스트링에는 힘이 들어가는데 엉덩이는 아마 되게 물렁물렁 그냥 손가락에 쑥쑥 들어가면서 물컹물컹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해당된다면 지금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해당되는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한 패턴을 어떻게 교정 운동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어떤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긴장이 되어 있는 이 햄스트링의 긴장도를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런 가벼운 마사지볼 같은 거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햄스트링을 풀 건데요. 지금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에 붙어서 골반 쪽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기 때문에요. 지점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볼을요, 엉덩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깔고 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그시 앉아 있으시면 돼요. 아마 그 마사지볼이 닿는 면 부분의 근육의 어떤 압통점? 그런 게 좀 느껴지실 거거든요. 만약에 너무 아프시다면 살짝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막 근육이 너무 아플 정도를 참고 견디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내가 온몸의 긴장을 빼고 견딜만 하다 싶을 정도의 압통점이 느껴질 정도로 가만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초 정도 가만히 기다렸으면 이 위치를 조금 바꿔서 중간 지점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빠르게 비비지 마시고 그냥 한 군데 가만히 두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좀 자극이 덜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다 그러시다면 반대다리에 발목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주세요. 무게가 약간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눌리는 느낌을 찾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지점에 나눠서 이런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햄스트링을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폼롤러를 이용한 방법이라면 제가 지금 앞전 영상에 폼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햄스트링을 풀어야 하는지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햄스트링을 풀어주셨다면 이제 제가 대둔근을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은 바닥에 엎드려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고관절을 이렇게 신전을 시킬 때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무릎을 핀 상태로 다리를 평행하게 두고 다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올리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시켜서 무릎을 펴놓고 다리를 올리는 동작, 마지막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외회전 상태는 유지를 시키면서요 다리를 올리는 이런 동작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동작마다 어떤 근육의 근전도를 테스트를 해서요 햄스트링이 더 많이 사용이 되는지 대둔근이 더 많이 사용이 되는지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으로 다리를 두고 동작을 할 때보다 고관절을 이렇게 외회전시켜서 운동을 할 때 햄스트링보다 대둔근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효과가 높으려면 사실은 무릎을 펴서 다리를 익스텐션 시키는 것보다는요 고관절을 외회전시킨 후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고관절을 신전시켰을 때 햄스트링보다 대둔근의 사용이 현저히 높다라고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은 다리를 외회전시키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동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신전시킬 때에 햄스트링이 이미 우세한 분들은 사실 이 대둔근보다도 햄스트링이 또 더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세를 지금 저와 같이 취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신전을 시키는 동작보다는요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면, 자, 허벅지와 골반 앞면을 전체를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에서요 발바닥도 서로 딱 붙여주세요. 여기서 내쉬는 숨에 발바닥끼리 서로 밀어내기만 할 거예요. 고관절은 들지 마시고 발바닥끼리 서로 눌러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발을 양쪽으로 잡아 벌리면서 벌리려고 했을 때 발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꽉 밀어내는 힘을 10초 유지합니다. 대신에 10초 유지하면서 관략근의 힘을 함께 꽉 조아주며 유지할 거예요. 다음 골반 앞면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요. 허벅지도 바닥에서 들리지 않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를 유지하며 동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풀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발바닥끼리 서로 꽉 밀어낼 거고 관략근 쪼을 거고 골반 앞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일 거고요. 허벅지도 천장 향해서 들지 않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대한 엉덩이에 힘을 주려고 집중을 하면서 10초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감각이 없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찔러주는 것도 이 엉덩이 근력을 쓰는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없다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 찔러주면서 10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린 이 방법만 조금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면 나 이제 점차 엉덩이에 근력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감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향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한번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